안녕.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선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유리수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교재 51페이지 피세요. 자, 일단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부호를 먼저 정해줘야 돼. 자, 어떤 두 수 A와 B를 곱하게 한다. 여기서 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 교재를 보면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때는 부호의 계산 결과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플러스, 자, 반면에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엔 계산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외우지는 말고 숫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곱하게 되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숫자끼리 계산해서 6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자, 요걸 책에서는 절대값의 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숫자와 숫자끼리의 곱셈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만약에 음수의 경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기 할 때도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끼리 곱해서 6이라고 적어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겠지?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때 두 수를 곱하게 되면 먼저 부호를 정해줄 건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계산은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6이라고 적어주면 돼.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처럼 유리수의 곱셈의 경우는 먼저 첫 번째 부호 정하기, 부호가 같은 부호끼리는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부호끼리 곱했을 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같은 부호끼리 더했을 땐 그 계산 결과도 그 부호와 같은 부호를 나타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와 플러스를 더했어. 그러면 계산 결과도 플러스, 하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다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곱셈하고 가장 아마 헷갈리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덧셈이라는 건 내가 플러스를 더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해서 또 용돈을 아빠에게도 3만 원을 받고 엄마에게도 2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만 원 플러스와 2만 원 플러스가 더해져서 5만 원의 용돈이 생긴 거겠지. 반대로 내가 음식점에 가서 라면을 1,000원 주고 사 먹었어. 라면을 5,000원 주고 사 먹었어. 마이너스 5,00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편의점에 들러서 우유를 2,000원 주고 사 먹었어. 그럼 마이너스 2,000원 되겠지? 내가 오늘 총 쓴 돈은 라면 사 먹는데 3,000원, 우유 사 먹는데 2,000원, 총 3,000원 썼고 2,000원 썼기 때문에 합쳐서 5,000원의 지출이 생긴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할 땐 마이너스가 되고, 이 곱셈에서는 플러스랑 플러스가 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지. 자, 이제 다시 한번 곱셈으로 되돌아와서 두 수의 곱셈을 했을 땐 먼저 부호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엔 숫자끼리, 나중에 되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숫자 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야. 간단하지, 그지? 이게 유리수의 곱셈 원칙입니다.
여기 2번에 보면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해서 교환과 결합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덧셈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거지만, 자, 곱셈도 그 두 숫자의 곱하기의 자리를,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두 수의 곱하기를 내가 곱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야. 바꾸어도 계산 결과는 똑같겠지? 숫자로 예를 들어 보면 3과 5를 곱한 것과 5와 3을 곱한 건 어떻게 순서를 바꿔 곱하더라도 계산 결과는 동일할 거야. 이게 결합 법칙, 아니 교환 법칙.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3개 이상의 숫자를 곱하기 할 때, 숫자를 예를 들게 3 곱하기 5 곱하기 2라는 계산이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지? 하지만 3 곱하기 5 곱하기 2라는 계산에서 앞에 3과 5를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5하고 2를 먼저 곱하기 한 다음 나중에 3을 곱해서 계산해도 그 계산 결과가 동일해. 이처럼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서 결과를 내나 아니면 뒤에 거를 계산을 먼저 해서 계산을 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 규칙, 이걸 우리가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3과 5를 곱하고 2를 나중에 곱하는 것, 5와 2를 곱하고 3을 나중에 곱하는 것이 같다면 3과 1을 먼저 곱하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선 3과 1을 먼저 곱한 다음에 여기에 5를 곱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짐을 알 수가 있지. 이처럼 곱셈에서는 이 결합 법칙이라는 것과 교환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곱하는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자, 이 곱셈의 계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냐면 다음 주어진 계산에서 사용이 된 계산 법칙은 무엇인지 물어볼 거야. 그때 곱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건 덧셈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야. 덧셈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되는 연산이야. 덧셈과 곱셈이 그런 계산 법칙이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될 건 뺄셈과 나눗셈은 이런 교환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면 돼.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 네 가지 사칙 연산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 결합 법칙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고 뺄셈은 안 되고 곱셈은 되고 나눗셈은 역시나 안 돼. 자리를 바꾸었을 때 계산 결과가 동일한 건 덧셈과 곱셈,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 덧셈과 곱셈은 되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계산 순서를 앞에서 먼저 하느냐 뒤에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변함이 없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덧셈과 곱셈만 그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곱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 1번에 2번. 앞의 수는 마이너스, 뒤의 수도 마이너스, 곱하기야.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 숫자 계산. 2분의 1과 6을 곱하면 이거 분수에서는 자연수의 곱하기인
분모하고 자연수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게 좋지? 플러스 3이 됩니다. 4번 볼게. 앞에 수는 마이너스, 뒤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음수와 양수를 곱하기 하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 계산은 3분의 4와 2분의 9를 곱하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하고 분자가 약분이 되는 건 최대한 약분해서 계산 결과만 적어주면 돼. 부호 정하고 숫자 계산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2번. 2번에 2번. 자, 숫자가 지금 3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선 곱셈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 현재 첫 번째 있던 5와 세 번째 있던 마이너스 2, 여기서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숫자를 먼저 간단하게 훑어보면 5하고 2를 곱하면 계산이 쉬운 숫자 10이 되기 때문에 우선 5하고 플러스 2분의 3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요거는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야. 그 다음 2.3과 5를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5와 세 번째 있던 마이너스 1을 얘를 먼저 곱하는 거야. 자, 요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지. 이제 교환 법칙을 통해서 5와 2.4의 자리를 바꾸고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5와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계산은 10, 그리고 플러스 2.3과 마이너스 10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2.3과 10을 곱하면 소수와 자연수의 곱셈, 10은 소수점의 자리만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23이 된다. 물론 이제 요 2번과 같은 요 정도의 계산이면 굳이 교환이나 결합 법칙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계산이 쉽지만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계산 순서를 뒤에 걸 먼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깨알같이 깨알 같은 계산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유리수의 곱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를 2개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3개 이상. 사실 요 앞에도 3개짜리 계산해 봤지, 그지? 3개짜리를 계산할 땐 4개도 마찬가지지만 교환이나 결합식을 통해서 서로 어떤 것들을 곱했을 때 계산이 더 쉬운지 쉬워 보이는 걸 먼저 찾아서 해봤다면 자,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 3개 이상의 곱셈은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다 해주는 거야. 어차피 곱셈이라는 게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하자 라는 게 이제 이 페이지의 설명인데 자, 우선 3개 이상 더 많은 숫자를 계산할 때도 곱하기라면 첫 번째 분수를 먼저 정해, 부호를 먼저 정해. 이거는 우리 앞 시간에 이 앞 페이지에 썼던 거랑 같은 내용이지. 그리고 절대값의 곱을 계산한다 라고 되는데 그냥 숫자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부호를 정할 때는 어떤 규칙으로 정하냐면 플러스들끼리 곱하면 항상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들에 대한 곱은 이젠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도록 하고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곧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0 또는 짝수개가 있으면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돼. 반면에 마이너스를 홀수개를 곱하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가 생겨. 이게 왜 그런지는 원리가 되게 단순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하기 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짝수개에 대한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가 2개씩 짝을 짓고 나서 남은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내가 만약에 100번 곱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100번 곱하겠다는 거니까 이 100은 짝수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1을 100번 거듭 곱하게 되면 역시 1이야. 반면에 마이너스 1을 51번 곱하겠습니다. 51제곱한다. 홀수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1이 되겠지. 아마 앞에 우리 소인수분할 때 나왔었나? 이런 숫자 마이너스 1의 경우는 거듭 제곱을 해도 거듭 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부호만 정해주면 돼. 일단 밑에 문제를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분배 법칙이라는 말 나왔지. 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법칙인데, 여기 지금 1번에서 있는 것처럼 덧셈을 했어. 그리고 괄호가 있어. 그 말은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계산 순서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A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그치?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곱하기를 한다는 건데 이 계산을 요 곱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A를 B와도 곱하고 A를 C와도 곱한 다음에 따로따로 곱해서 덧셈을 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이 분배 법칙은 계산 순서를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곱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괄호가 있어도 이 곱셈을 먼저 할 수 있게, 말이 좀 꼬이는데, 자, 요 1번에 있는 요 괄호 1번에 있는 것처럼 덧셈을 먼저 하고 곱해야 될 경우에 곱셈을 B와도 곱하고 C와도 곱한 다음에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따로 덧셈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계산 결과도 계산법도 있다는 거.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계산이 더 나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분배 법칙을 통해서 따로따로 곱하기 하는 경우가 더 쉬울 때가 있어. 그 밑에 문제를 보면서 이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지. 말이 좀 꼬였네, 그지? 자, 2번의 경우는 이제 곱셈의 교환 법칙을 쓴 거야.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했다면 반대로 A 플러스 요거 1번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 자, A에다가 괄호를 곱했다. 반대로 괄호를 앞에다가 적어주고 A를 뒤에 곱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겠지. 그래서 이 곱하기 A를 B와 따로 곱하고 C와 따로 곱해서 더해도 계산 결과는 동일할 거야. 그리고 곱하는 순서를 바꾼 것 뿐이지 뭐 새로운 법칙이 있는 건 아니야. 1번과 2번은 사실 똑같은 거야. 다만 형식, 자리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처럼 3개 이상의 곱셈을 할 땐 먼저 부호 정한다. 그리고 숫자 계산한다. 오늘 앞에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법칙이지. 이 부호를 정할 땐 마이너스가 홀수개이냐 짝수개이냐에 따라서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처럼 부호를 먼저 정해주고 나서 숫자 계산해주면 숫자 계산할 때는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또는 분배법칙은 나중에 혼합 계산할 때 사용하겠지만 이런 법칙들이 적절히 사용이 되면 조금 더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것. 한 번에 1번 볼까? 2번부터 볼게. 네, 2번만 볼게. 플러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9분의 4와 2분의 9를 곱하시오. 일단 요 거듭 제곱의 경우는 요 플러스 2를 두 번 곱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 곱셈식에서는 먼저 요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 플러스 2는 두 번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2의 제곱은 4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2분의 9. 자, 숫자 3개를 곱할 땐 먼저 부호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현재 마이너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 계산은 최대한 약분할 수 있는 건 찾아서 약분하도록 하자. 분모의 9, 분자의 9 없애고 분모의 2는 분자의 4 하나와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숫자의 계산은 4와 2를 곱해서 8이 되겠지. 저런 부호 정해주고 숫자 계산. 3번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요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거듭 제곱은 곱셈을 함축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먼저 한다. 3번에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부호 정해주고 세 번째는 숫자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지? 거듭 제곱이 있을 경우엔 항상 먼저 계산하도록 합시다. 4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 숫자들을 다음 식을 계산해 보라는 건데 원래 13이랑 102를 곱해야 돼. 그냥 곱하면 되지, 그지? 하지만 이 102라고 하는 숫자를 100과 2의 덧셈으로 분리해서 100하고 2를 더하면 102가 되고 102에다가 13을 곱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100과 2를 덧셈을 원래는 먼저 해야 되는데 어차피 13과 곱할 거기 때문에 13을 100과도 곱하고 13을 2랑도 곱해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100과 13을 먼저 곱하고 13을 2랑도 먼저 곱한 다음 이 각각의 곱셈을 두 번 한 다음 두 숫자를 나중에 더해 주는 거지.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2에다가 13을 곱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자. 102에다가 13을 곱할 때 원래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3을 102에 따로 곱하고 1, 엄밀히 말하면 10이겠지. 10도 102와 따로 곱하지. 사실 우리가 이 세로로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사실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이 곱셈을 한꺼번에 하는 게 쉽지 않거든.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곱셈이라는 건 항상 따로따로 분리해서 곱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는데, 자, 이 분리해서 이제 곱하기를 할 때, 말이 이렇게 보이지? 여기서 말하는 분배 법칙은 내가 그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야. 102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두 개의 숫자로 분리할 거냐. 책에서는 100 더하기 2로 봤지만 나는 이 102를 90 더하기 12로 분리해서 곱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 또는 102를 나는 50과 52의 덧셈으로 분리해서 13과 따로 곱하겠다. 역시나 계산 결과는 동일하겠지. 이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건 약간 계산하는 주체에게
어떻게 너가 이거를 나누어서 따로 계산할 거냐.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 꼭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법칙은 없어. 너도 만약에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머니가 너 뭐 먹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의 의사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막 시켜서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지? 이 분배 법칙도 약간 자유도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번의 경우는 이 분배 법칙을 꼭 덧셈식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지만 반대로 곱셈식을 먼저 해야 되고 덧셈을 나중에 해야 되는 계산에서 이번에서처럼 35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65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앞에 곱셈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뒤에 곱셈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곧 똑같은 숫자를 35와 65는 각각 똑같은 수가 곱해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나중에 곱하기로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35와 마이너스 2분의 1, 65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다는 걸 35와 65를 먼저 더하기 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도 그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 자, 이때 사용된 법칙도 역시나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지. 자, 이러면 35와 65를 덧셈해 봤더니 계산이 되게 쉬운 100이라는 수가 되었어. 그래서 100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함으로써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100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50이 되겠지. 이번 계산 결과에서는 분배 법칙이 활용됨으로써 조금 더 계산이 쉬워졌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다음 페이지.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도록 해. 다음은 유리수의 나눗셈. 자, 나눗셈은 사실 이 곱셈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 우선 유리수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 부호 정하기 그리고 계산하기에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기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유리수 곱셈과 그 맥락을 같이 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땐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 일단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나누기 할 때도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곱셈과 부호가 붙는 규칙이 동일하지. 그리고 나눗셈을 할 수 있으면 나눗셈을 하고 아니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역수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들어는 봤을 거야.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를 취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3에다가 2분의 1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 요 나눗셈 뒤에 있는 분수에 분모하고 분자를 자리를 바꾼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여기서 분모하고 분자의 자리를 바꾸는 걸 그 수의 역수라고 하는데 역수의 올바른 뜻은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서로의 역수라고 불러. A와 B라는 수를 곱했는데 만약에 계산 결과가 1이다. 그러면 A는 B의 역수, 반대로 B는 A의 역수라고 불러. 이걸 유리수에서의 역수는 분모하고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역수를 취할 때 부호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이 책에도 있지만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수든지 0으로 나누는 건 계산할 수가 없다.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곱셈의 계산 법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유리수의 혼합 계산. 여기는 당연히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까지 총 4가지 자취연산이 모두 섞여 나오겠지. 자, 계산 순서는 우선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을 활용해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자, 여기에 덧셈과 뺄셈이 만약에 혼합이 되어지는 경우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거듭제곱이 있다면 거듭제곱 계산을 먼저, 그리고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순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경우엔 먼저 계산하고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계산하겠지. 자, 요 계산 순서에서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 순서만 중학교 과정에 새로 추가된 거고, 그 외에 기타 괄호 계산이라든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한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한두 개만 풀고 넘어갈게. 7번에 2번 마이너스 14 나누기 5분의 8 곱하기 7분의 16. 나누기와 곱하기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눗셈 뒤에 있던 숫자는 역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엔 곱하기로만 바꿨기 때문에 우선 부호를 정해줄게. 마이너스 하나에 나머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숫자 계산하고 빈 여백에 따로 계산하자. 자, 곱셈은 교환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 순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 분모의 7과 14 약분해주고 8과 6을 약분해서 2 곱하기 5 곱하기 2는 20이 되겠지. 처럼 곱하기로만 변형이 된다면, 곱하기로만 바꿔놓는다면 계산은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순서 구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8번에 이거 한 문제만 풀어볼게. 8번에 4번. 일단 계산 순서를 정하기 전에 여기 거듭제곱이 보이지? 마이너스 1을 제곱 2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2번 곱했어.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2분의 1을 2번 곱하면 4분의 1. 자, 그리고 중괄호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 괄호 계산 먼저 해주면 4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하면 1. 그리고 곱하기 계산 먼저 나중에 6에서 빼주면 되겠지. 3과 2를 곱하면 3이지만 6에서 3을 빼게 되면 계산 결과는 플러스 3 또는 그냥 3이라고 적어도 돼. 플러스만 적을 땐 플러스 생략해도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혼자 풀어보고 잘 안되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해. 이상 여기까지.